자, 좌표 평면 파트 들어갈 건데요. 맨 먼저 수직선이 어떤 개념이라고? 실수를 나타낸 직선이다. 클수록 어디 쪽에? 오른쪽에. 작을수록 왼쪽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수직선 몇 개? 두 개로 결합된 개념인데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개념을 우리는 X축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클수록 오른쪽, 작을수록 왼쪽이겠지.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하나 더. 클수록 위쪽, 작을수록 아래쪽으로 나타낸 게 Y축. 그래서 X축과 Y축이 서로 직교하게 그려서 우리는 저기서 만들어지는 평면, 이차원 평면을 뭐라고 한다?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그 둘의 교차점, 기준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원점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기호를 알파벳 O를 써서 나타낸다 인 거죠. 그래서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양수고요, 원점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좌표를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3칸 갔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3칸 갔다 라고 하면은 그 점을 우리는 몇 컴마 몇이라고? 2,3이라고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다면 그 순서상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걸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 공통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중학교 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순서상들을 모두 점으로 찍어 놓으면 그게 그래프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수직선에서 먼저 놀아봅시다. X축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죠. 원점 1, 2, 3 마일. 여러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3이요. 왜요? 빼면 네.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3이요. 왜 같아요? 네, 우리는 빼기랑 차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하는 거죠. 오케이? 차가 뭐죠? 큰 수에서 작은 맞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돼요. 그럼 수직선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돼요. 서로 같은 위치라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0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점의 위치를 A라고 했어요. B라는 점의 위치를 B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A가 더 큰지 B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제가 정보를 안 줬거든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A 빼기 B든 B 빼기 A든 한 다음에 거기에 뭘 씌워주면 돼요? 절대값을 시켜주면 우리는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A를 여기다 B를 여기다 찍어놨어요. 그럼 여기가 A점이 되고 여기가 B점이 되겠죠. 그 두 개의 중점 이거 어떻게 찾아요? 평균이요. 2분의 A 플러스 B요. 근데 이거 평균이라는 개념과 중점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잘 잡히지가 않아서 거리가 지금 A 빼기 B잖아요. 저 A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절반을 A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면 되는 거죠. 뭔만큼? 2분의 A 마이너스 B만큼. 그러면 뭐 나와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2분의 A 플러스 B가 중점에 대한 공식입니다. 근데 그게 뭐랑 같은 개념이에요? 평균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왜 평균과 똑같은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봐봐. 내가 여기가 원점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A라는 길이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원점에서 A까지 여기만큼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길이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운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M까지의 거리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거 아이디어 있잖아. 너희 나중에 무게중심 찾을 때 사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점이 오른쪽에 있으면요? 네, 그래도 똑같아요. 가운데 있어도 안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져가야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 0, 1, 2, 3, 4, 5가 있어. 내가 A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점을 5라고 할 거거든. A, B의 중점 어떻게 돼요? 2. 네, 마이너스 1과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맞죠? 여기가 중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A, Q의 길이랑 그 다음에 Q, B의 길이가 1대 2가 되는 Q점을 구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자, 이거 Q 몇 개 나온 줄 알아요? AQ 대 QB가 1대 2예요. 많다. 얼마나 많은데? 2개. 2개. 앞에 조건만 붙으면 어떤 답이든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정현이가 말했던 많다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다요? 세로선 가냐면 어떻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하냐면 내분점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1대 2 내분점 여기가 후보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Q라고 하면은 Q에서 B까지 거리가 어때요? 1대 2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외분점이라고 해요. 근데 교육과정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내분점으로 넣으려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하냐면 Q는 선분 AB 위에 있어요 라는 표현들이 같이 들어갈 거야. 이걸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라고 해버리면은 뭐까지 포함하게 돼요? 외분점. 그러면 아니면 AB 외부라고 해버리면요? 그럼 외분점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좌표 평면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양 끝점으로 하고 있는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혹시 이거 원 이름 기억나나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기. 아폴로니우스 원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원의 방정식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점들이 등장하게 될 수 있어요. 좀 이해됐나? 네. 이거 말한 거지, 세로선. 자, 그럼 제가 이제 제안을 해볼게요. Q는 내분점. 그러면 Q는 어디밖에 안 돼요? 1. 1. 왜요? 1점 하나. 저 1을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 맞아. B에서 AB 선분의 길이가 몇인데요? 6이요. 6이죠. 그러면 1대 2니까 그걸 3조각 내야 하는 거죠. 그럼 한 칸당 몇이에요? 2조. 그러면 여기서 한 칸, 한 칸, 한 칸이에요. 그럼 A와 가까운 점이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A, P 대 P, B가 2대 1이다. 그럼 P는 내분점 P는 뭐가 돼요? 3.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A를 제가 A라고 할 거야. B의 위치를 B라고 할 거야. 대수관계도 알려줄게요. B가 더 커요. 그랬을 때 나는 선분 AB 위에서 있는 점 P에 대하여 점P를 X라고 할게요.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P점을 구하고 싶어요. 상황 이해됐죠? 그러면 저는 잘 봐.
그래프로 나타내면 B점이 A점보다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분점은 AB 안에 내부에 위치하게 되겠지. 그럼 나 여기 사이의 선분의 길이랑 여기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이다 라고 비례식을 세워볼 거야. 그러면 AP의 길이는 뭐가 돼요? X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뭐가 돼요? B 빼기 X가 되는 거죠. 걔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비례식 어떻게 풀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그럼 내항의 곱 BM 마이너스 MX는 그 다음에 NX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은 MX 오른쪽에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AN 좌변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변이 x로 묶어버리는 순간 n 플러스 n. 오케이. 자, 결론 x는 n 플러스 n분의 a, b. 이게 내분점 공식인데 우리가 내분점 공식 쓰는 것보다 보통 수로 따지면 방금 했던 거리가 6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계산을 할 겁니다. 분수가 등장을 하거나 문자인 경우만 공식을 쓰려고 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리 수직선에서 이야기 끝. 그럼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 게임 합시다. 좌표 평면. 처음에 우리가 등장하는 게 위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A, B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위치 그 다음 뭐 설명한다 했죠? 거리. 그러면 제가 A점을 A, B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B점을 C, D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선분 AB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좌표 평면 위에서 A, B와 C, D를 점을 찍고요. 선분 AB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저 보라색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 넓이를 구할 때도 많이 했었는데 X축과 Y축에 의존할수록 넓이를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A, B를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그 다음에 C, D를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줄 거예요. 그럼 무슨 도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직각삼각형의 무슨 길이를 구하시오 문제랑 똑같아요? B변. 그러니까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 자, 여기 교점 뭐예요? X좌표는 뭐고요? C. Y좌표는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B요. 쏘리. 밑변의 길이는 뭐가 돼요? C-A. 근데 C, D가 왼쪽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A를 한 다음 뭘 씌워줘요? 네, 절대값.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돼요? D-B를 한 다음 뭐 씌워준다? 절대값을 해준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B의 제곱은 밑변인 C-A 절대값에 뭐 하고요?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인 D-B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절대값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사라지잖아요. 절대값 없애는 방법 두 가지 있잖아. 제곱하거나 아니면 양수가 나올 때랑 음수가 나올 때로 분리해가지고 풀리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AB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우리가 길이니까 플러스만 가져가는 거죠.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거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을 추론할 거고요. 세 번째는
삼각형 구하는 거의 연장선입니다. 세 번째는 파포스 정리. 가로치고 해석기한. 네. 이 부분까지가 지금 좌표 평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뭐 하나씩 추가했냐면 선분의 길이에서 이제 실제 응용 문제. 여기가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 추론의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응용 문제를 뭐로 바꿔놓은 거예요? 외심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가져가 보자. 얘들아 봐봐. 두 점 A가 0,1이고요. B점이 0,5라고 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OP의 길이가 7이라고 했습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요. 어디로부터? 뭐랑 뭐가 같다는 소리야? AP랑 BP가 같다라는 말이지. 맞지? 그 다음에 OP의 길이가 몇이다? 7이다. 그럼 AP 길이 식 세워봐. A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에다가 루트는 A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P의 길이가 7이다. 5가 뭔데? 원점. 그러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루트가 뭐다? 7이다. 근데 얘들아 너희들 그 다음 뭐 할 거야? 양변 제곱에서 뭐 없애줄 거니까 루트 없애줄 거니까 너희들은 아마 문제를 풀 때 이거 제곱은 제곱, 이거 제곱은 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A제곱 소거되는 거지. B제곱도 소거된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뭐랑 같아?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랑 같고 8B가 뭐다? B가 뭐다? 3이 된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자. 9 플러스 A제곱이 7이 되는 거지. 그럼 A제곱은 뭐야? 49요. 어디야? 여기야. 제곱 안 했어? 그러면 얘가 49니까 A제곱이 뭐다? 40. 뭐 A는 뿔마가 둘 다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제곱이 40이고 B의 제곱이 9니까 두 개 빼주면 끝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가 2,4가 있고요. B가 5,1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P를 뭐라고 잡아요? A, B? 아니 A, 마이너스 A라고 잡고요. AP 길이와 뭐가 같다고? BP 길이가 같다는 우리가 뭐로 응용을 한다고? 제곱으로 문제를 풀 거다. 그럼 AP의 제곱 어떻게 돼요? A-2의 제곱 그 다음에 4 플러스 A의 제곱 해도 되나요? 우리가 어차피 절대값 시키면은 거기에 제곱이니까 그 앞에서 뒤에를 빼든 뒤에서 앞에를 빼든 상관이 없죠. 는 A-5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좌변에서 A제곱 몇 개? 2개. 우변에서 A제곱 몇 개? 2개. 그러면 얘 1차 방정식이네. 마이너스 4A 플러스 8A 플러스 4 플러스 16은 마이너스 10A 플러스 2A 플러스 25 플러스 1. 오케이. 그러면 4A 플러스 22 마이너스 8A 플러스 26과 같고 12A가 뭐와 같다? 6과 같다. A는 뭐다? 2분의 1. 그럼 P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OP의 길이 물어봤죠. 그러면 원점이랑 비교해버리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루트 2배 시켜버리면 되지 않나? 왜 선생님 바로 루트 2배로 가져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기울기가 1이면 거기서 X축, Y축에 의존하는 순간 무슨 도형이 만들어져 버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밑변 대 높이 대 빗변 1대1 대 루트 2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 풀어버리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분의 길이에 대한 응용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O가 0,0이고요. 그 다음에 A가 A, B고요. B가 2,-1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풀어볼 때 아마 얘를 처음 본다면 안에 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5가 돼요. 루트랑 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걸 처리할 방법이 지금 딱히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5A의 길이 5a의 길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AB의 ab의 길이에요. 그러면 5a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5aab에서 좌표 평면을 올려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점과 어떤 점이에요? 5랑 B 5랑 b죠. 그래서 5랑 b부터 먼저 찍어 놓겠습니다. 5 0,0 b 2, 마이너스 1. 그러면 a점은 어디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래서 a점을 그냥 대충 찍었어. 여기가 a, b야.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어디랑 어딘데? 5a 길이 더하기 ab 길이의 최소값이지. 맞아? 그러면 이 a점이 움직이면 5a 길이랑 ab의 길이가 어때? 바뀌어요. 네, 바뀌죠. 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어떻게 돼요? 작아요. 작아지죠. 맞죠? 그럼 질문. a점이 어디 있어야 5a 더하기 ab의 최소값이 될까요? 5B 5b 위에 있을 때요. 왜냐면요. 만약에 a가 선분 5b 위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도형이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5b의 길이가 5a 길이 더하기 5ab의 길이보다 항상 어때요? 작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a가 5b 위에 있어요. 그럼 5a 더하기 ab는 어때요? 5b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우린 삼각부등식이라는 제목으로 씁니다. 오케이? 최소값이니까 그럼 5a 더하기 5b가 다시 5a 더하기 ab가 5b가 될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어디서 어디까지 길이구나? 5에서 B b까지의 길이구나. 뭐다? 루트 5다 라고 바로 가져갈 수 있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자.